예,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 최광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제 발제는 바로 그 다운로드 시장 변화 추이와 이제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용을 저희가 보자면요. 먼저 그 이 다운로드 시장 변화 추이와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그 시장 배경들에서 설명을 좀 해야 하는데 이런 다운로드 상품 할인율이 왜 폐지가 되느냐, 그 배경 얘기는 먼저 2012년에 뮤지션 중심으로 했던 스톱 덤핑 뮤직이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이 운동 안에서의 대부분의 뮤지션의 주장은 그 헐값 음원을 반대하고, 그다음에 또 정액제나 묶음 다운로드 상품을 좀 폐지해달라, 이런 목소리를 2012년부터 뮤지션을 중심해서 지속적으로 낸 게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보도 자료를 이렇게 보면 갤럭시 익스프레스의 이제 대표님께서 온라인 음악 시장은 무제한 정액제 서비스와 덤핑 묶음 다운로드를 통해 일부 사업자만 배만 불려주고 있는 상황이다 해서 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지속적으로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운로드 시장의 이러한 권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2018년 그 전송음원 사용료 징수 개정을 문체부가 이제 단행하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문체부가 승인한 이런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정책 중 가장 권리자 중심의 정책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은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그 권리자와 그 서비스 사업자들의 어떤 그 수익 배분율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해서 스트리밍이 창작자 6, 사업자 4였던 형식을 이제 5%를 올리고 5%를 내리는 65대 35, 그다음에 다운로드는 7대 3의 비율을 유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출액 대비 이제 요율제를 도입해서 일종의 그 사용자가 쓰지 않는 낙전들을 막는 효과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릴 그 다운로드 묶음 상품에 적용되었던 할인율들을 3년을 기간으로 둬서 전면 폐지하는 정책을 이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권리자들이 2012년부터 이러한 요구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게 2018년 이제 문체부가 이제 그런 의견들을 잘 받아들여서 정말 이제 권리자 중심의 정책을 단행하게 된 거죠. 사실은 이 당시에도 이 징수 규정이 개정되고 나서 굉장히 파격적인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밑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30곡 상품, 50곡, 65곡 이상 이런 식으로 묶음으로 팔 때 어떤 곡당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7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뭐 30곡이면 반으로 해서 뭐 350원에 판다든가 이런 식의 정책들이 지금 2019년, 20년, 21년 3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폐지돼서 지금 현 상품은 아예 그 할인율이 전체 폐지돼서 모든 곡을 곡당 다운로드 받으면 700원으로만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시장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적용된 3년 동안에 다운로드 판매량과 그다음에 판매 시장 규모가 어땠는지를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별 다운로드 판매량 추이를 저희가 이제 가온 차트에서 주요 5대 음악 사이트의 판매량을 집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월별로 합해봤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약간의 등락을 거듭하는 이제 이런 유지 상태라든지 뭐 이런 보합 상태가 유지되었다가 2019년 1월 1일부터 이제 이 징수 규정이 발의되면서 할인율이 이제 연도별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래서 소비자가 느끼는 건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판매량이 좀 급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그 2018년 대비 한 30% 규모로 시장이 축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징수 규정 관련해서 징수 규정의 가격만이 올라서 뭐 다운로드 시장이 감소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무선망이 확대되고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이제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즐기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다운로드 시장은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것은 예상이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격한 하락선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동안 할인율 혜택을 받은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력들이 좀 높아져서 급격하게 감소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런 가격이 올라갔을 때 시장 감소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었고, 근데 그 우려의 반대의 의견은 뭐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시장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요가 절반으로 떨어지더라도 분명히 시장은 유지될 거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여기 나오고 있는 다운로드 가온 지수라는 것은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상품에다가 다운로드 지금 나와 있던
그 단가들을 곱해서 이제 일종의 그 판매액 시장 규모들을 예측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운로드를 해서 상당히 근접한 정확한 수치라고 보여지는데 그 또한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발제를 했던 내용들은 결국은 시장 변화 분석을 하자면 2015년 이후 다운로드 시장 규모는 이제 소폭으로 이제 증감을 거듭했으나 2019년 징수 규정 개정 이후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거고, 징수적 변화가 2018년 대비 급락의 원인 중에 하나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스트리밍 시장이 주요 시장으로 자리매김해서 다운로드 가치가 하락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가격을 상승해서 오는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비자 가격 저항력으로 이어져 시장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음원 다운로드 시장에 관련해서 저희의 제언은, 지금 이제 소비자 입장은 음원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이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님도 뭐 임영웅 씨 팬이라서 좀 임영웅 씨 노래를 한 뭐 50곡 다운받고 싶다 그러면 100곡 받고 싶다 그러면 700원을 내서 이제 7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지금 상황에서 부담 다가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는 가격이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MP3를 구매하려는 실수요자들은 뭐 유튜브 가서 이제 이런 그 MP3를 전하는 컨버팅 앱들을 통해 가지고 그냥 무료로 받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어떤 불법 음원 경로의 풍선 효과가 좀 강화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당연히 권리자나 이용자도 시장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저작권료나 매출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제안하는 내용은 미래에는 조금 이제 이 다운로드의 밸류가 10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졌고, 이런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운로드 수요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을 통해서 다운로드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을 해서 지금 이 시장을 유지한다든가 최소 이 다운로드 시장에서 계속 소비를 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해서 합리적인 시장을 만드는 것이 이런 소비자, 권리자, 이용자 모두가 상생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발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